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했다는 지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2015년 1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50억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서청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취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슈킹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슈킹한 거죠. 네. 너무 그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 네, 슈킹을 했는데 업체 대표의 말을 들으면 2015년 1월에 서청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주 로또를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호주 로또를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네.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열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바쳐라. 네, 뭐 법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돈만 대.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꽤 많은 돈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으로는 50억이죠, 그게. 폐기물 업체 대표는 50억이라고 그러고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적다는 얘기도 있고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돈이 50억이냐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호주의 로또 복권, 외국의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팔게 해주겠다라는 그거거든요. 창조 경제예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발행 복권만 판매할 수 있어요. 외국 복권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근데 그걸 서청원이 풀어준다고 한 거잖아요. 법을 개정하겠다는 네, 얘기죠. 당시에는 그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그러면 때문에. 뭐 당대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서청원이 지금 현재 8선 의원이잖아요. 아, 이 숫자만 들으면 사실 8선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내 나이만큼 국회의원을 한 건데. 8명의 선녀가 8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8선 의원 정도 되면 사실 정부 공공기관들 있죠. 무소불위의 그러니까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권력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국익을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서 호주 로또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박 씨가 서청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는 커미션으로 50억에서 120억을 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50억과 120억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50억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50억을 서청원이 근데 사실 가로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주 로또의 규모를 보면 50억이 큰 돈은 아니네요. 2012년 말 당첨금이 1200억까지 뭐 오른 적도 있다고 하니까 당첨금이 1200억이면 실제 발행 금액은 뭐 한 4, 5천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이게 1200억까지 올랐으면 당첨자가 안 나와서 이제 그렇죠. 2월 돼가지고 누적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한두 달 정도의 이 판매액이 수천억이면 50억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이 고발한 사람의 맥락상 다 현금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현금 쓰지 그럼 1억 5천을 줬네, 3억을 줬네, 누구는 받았네, 안 받았네,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게 다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지금 그런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서청원 하면 막말로 당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8선 국회의원이고 8번을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친박 핵심이고 뭐 지난번에 그 총선 때 막말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실제로 서청원의 측근이 호주에 가서 그 회사하고 접촉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회사하고 접촉도 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얘기로.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 폐기물 업체 사장이 하도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해서 호주를 가보니까 한 달인가 있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돈을 안 받았다더라. 우린 돈 받은 거 없다. 나는 돈을 줬는데. 나는 돈을 줬는데 슈킹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한 로비 자금은 25억. 그러니까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런데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50억은 그냥 띄어먹었다. 저는 이게 서청원이라는 이름과 50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딱 아하 하고 기억난 게 있어요. 얘기해.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국회에서 일할 때 그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한답시고 찾아와서 하소연한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인력을 수입하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협약 체결이 된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종의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비리냐면 한국어 실력이 최소한의 한국어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스리랑카든 이런데 한국어 강사들이 이제 학원을 만들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원을 만들려고 해도 그 나라의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이 이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일단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이 된다는 걸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험처럼, 자격증처럼.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선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입국해서 파견 형식으로 그 노동부에서 각 업체별로 이제 그 분배처럼 파견이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회사에 신고를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받을 임금을 그 자국에서 일종의 그 헤드헌팅 피처럼 미리 선납으로 내면 그 모든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험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그것 때문에 그 이권 사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뭐 태국이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배후가 서청원이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그 사람. 아,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우리나라가 한 해 이렇게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숫자 곱하기 한 100만 원 정도만 쳐도 굉장히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썰이겠지라고만 넘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방글라데시에서 당했고, 누구는 캄보디아에서 당했고, 누구는 뭐 어디서 당했고, 뭐 이런 지역은 다른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제 서청원 의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주장이었죠. 정확하게 서청원이라고 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의원한테는 저런 권력이 없지? 그런 권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이게 좀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국회 나와가지고 인도 모디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신사업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이런 현황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청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보니까 베트남이랑 태국에 또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때도. 와.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하구나.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데 사람이네. 제가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주진우 기자처럼 취재를 뭐 나갈 만한 건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좋은 거고, 왜냐면은 서청원 의원이 실제로 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실력이 된다고 믿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 사람을 통하면 된다라는 예, 확신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라 당대표였던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예. 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서청원이 이 사람한테만 통하면 웬만한 거는 불가능한 거 없어라고 예.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덤비는 거고 돈이 꼬이는 거고, 이게 원래 냄새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파리는 그런 곳에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처신은 어떻게 있는지 얘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호주 복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명확하게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뭔가 사기 같아요. 네, 이거는 사기도 가능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질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 야, 근데 50억은 크네요. 근데 50억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서청원이 준 서류에 이 호주 로또 복권의 에이전트 자격을 받은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다 위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조죄도 네, 들어가네. 이 서류를 서청원이 줬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깊이 관여된 게 맞고 이게 허위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서청원이 만나서 얘기하자. 다른 걸로 내가 하나 해줄게. 다른 걸로 베트남 쪽에 좋은 게 있어. 그렇다고 하면 50억뿐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야수님이 한 이야기가 맞다면 등장했던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거기서 50억씩만 했어도 지금 몇 개의 나라예요. 이 사람 통장 당장 파봐야 역시 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더니. 아니 도대체 저는 이제 지금 서청원은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보고 이 폐기물 처리 업체 박 씨라는 이 대표 아니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50억을 갖다 오니 현금으로 아니 그렇게 많은데 왜 욕심을 그렇게 내지? 폐기물 처리업체 그렇게 잘 나가나요? 아, 잘 나가죠. 폐기물 처리업체 말이 좀 안 이뻐서 그렇지 네.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게 폐기물 처리 업체를 경영을 할 때 이런 권력자를 업고 그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특히 국방부. 그래서 정치인들 많이 아는구나. 국방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병들이 먹는 콜라캔 하나 남는 거지. 그 업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돈이 많을 텐데 아니 그 정도 많으면 욕심 좀 그만 부리지 뭐라 서청원이한테 갖다 50억을 바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얼마를 줬다. 선거 자금 얼마를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네. 걸릴 수 있어요. 되게 1억 5천, 5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해요. 유죄 판결 받으면은 10년간 또 출마 못하는 이런 이 사람도 그런 거에 걸리겠나요? 아, 이번에 이제 서청원 의원은 체력이 안 될 거예요. 아이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나온다니까 주둥아리 놀리고 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떠드는 건 뭘 못하겠어. 이승만도 했는데. 서청원이 지금 보니까 1943년생입니다. 올해 74치고요. 우리 어머니보다 어리네. 아, 젊으네. 와, 그런데도 이렇게 각국에 굉장한 로비, 자국민을 등쳐먹는 이런 일로 굉장히 단연간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8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이전 정권에서만 했겠어요? 제가 봐서는 쭉 했어요. 자꾸 8선이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아요. 김팔선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서팔선. 친박 좌장다운 모습을 보여준 서청원 의원의 앞으로의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발행 복권만 판매할 수 있어요. 외국 복권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근데 그걸 서청원이 풀어준다고 한 거잖아요. 법을 개정하겠다는 네, 얘기죠. 당시에는 그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그러면 때문에. 당대표도 했고 그랬으니까. 서청원이 지금 현재 8선 의원이잖아요. 아, 이 숫자만 들으면 사실 8선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거의 내 나이만큼 국회의원을 한 네. 건데. 8명의 선녀가 8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8선 의원 정도 되면 사실 정부 공공기관들 있죠. 무소불위의 그러니까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권력만 이야기를 한 네. 게 아니고 내가 국익을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서 호주 로또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 아우. 이것도 아니고 박 씨가 서청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는 커미션으로 50억에서 120억을 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50억과 120억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아,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50억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50억을 서청원이 근데 사실 가로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주 로또의 규모를 보면 50억이 큰 돈은 아니네요. 2012년 말 당첨금이 1,200억까지 뭐 오른 적도 있다고 하니까 당첨금이 호주 로또를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열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바쳐라. 네, 뭐 법에 대한 거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돈만 대.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꽤 많은 돈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으로는 50억이죠, 그게. 폐기물 업체 대표는 50억이라고 그러고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적다는 얘기도 있고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돈이 50억이냐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호주의 로또 복권, 외국의 복권을 우리나라에서 팔게 해주겠다라는 그거거든요. 창조경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했다는 지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가 2015년 1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복권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50억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서청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편취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슈킹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슈킹한 거죠. 네. 너무 그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 네, 슈킹을 했는데 업체 대표의 말을 들으면 2015년 1월에 서청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주 로또를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1,200억이면 실제 발행 금액은 뭐 한 4, 5천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이게 1,200억까지 올랐으면 당첨자가 안 나와서 이제 그렇죠. 2월 돼가지고 누적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한두 달 정도의 이 판매액이 수천억이면 50억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이 고발한 사람의 맥락상 다 현금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현금 쓰지 그럼 뭐 1억 5천을 줬네, 뭐 3억을 줬네, 뭐 누구는 받았네, 안 받았네,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게 다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이게 지금 그런 공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이 기사를